안녕하세요. 황홀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외로움, 황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 올해 7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 그동안은 나름대로 평온한 삶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누런 종이에 글씨는 삐뚤빼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박순자.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한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자야, 내가 많이 늙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널 보고 싶다. 저와 순자는 20살부터 50년을 함께한 중마고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같은 꿈을 꾸던 소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남편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순자의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사소한 장난처럼 시작된 말을 했습니다. 미자 씨, 말만 들어도 참 곱다던데. 순자보다 훨씬 이쁘다며? 그 말은 술김에 한 농담이었겠지만 순자는 그때부터 저를 향한 미묘한 질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이랬죠. 너, 우리 남편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저는 억울했지만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고 그 후 20년 동안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내게 남편과 같았던 친구였지만 동시에 내 노후를 가장 깊이 흔들어 놓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큰딸은 외국으로 시집가고 아들은 타지에서 살며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등 하나 켜진 작은 집이 마을 길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안해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느끼던 외로움이 노인이 되면 갑자기 물처럼 차오릅니다. 말할 사람, 기대 쉴 사람, 서로 밥 한 끼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공허함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외로운 겨울에 순자의 편지가 도착한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지를 읽고도 2달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평온했던 노후의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나 편지에 삐뚤빼뚤한 글씨, 그 종이 끝에 떨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편지가 왔을 때 그 속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순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를 만났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늘 고집스럽고
당당했던 그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고 말을 더듬으며 기억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니? 순간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전 공장 이야기, 젊을 때 좋아하던 가수 이야기, 처음 월급 타서 사 먹던 짜장면 이야기, 온갖 추억을 꺼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를 미워했어. 사실 내가 부러웠을 뿐이야.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흔들릴 정도로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건 사실은 나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순자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치매가 있으니 집에서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가기 싫다고, 자신은 아직 멀쩡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자 편에 서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결정한 일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잊지 마. 내가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남아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요양원에 갔습니다. 순자는 갈 때마다 가끔은 저를 알아보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겨울 되기 전에 바닷가 한번 가자. 내가 내 옆에서 바람 한 번만 더 맞아보고 싶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자야. 우리 꼭 가자. 바닷가에 가기로 한 전날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가 그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침대 머리맡에는 작고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저와 찍은 30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생전에 미리 써둔 마지막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이자야, 나는 너와 많이 싸웠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너였어.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젊을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있었어. 이제 넌 나 없이 살아가야겠지. 하지만 나보다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못 본 바다도, 못 먹은 맛있는 것도 내 목까지 꼭 누리고 살아줘.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정 하나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누가 대신 견뎌줄 수 없는 무겁고도 깊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서로를 용서한 순간,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오래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한 번쯤 용기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